네, 제가 2차 전지 소재 쪽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2차 전지 장비주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신규로 2차 전지를 접근하시는 분들 중에 장비주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뤄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오늘 다뤄드리는 겁니다. 음, 저는 여러분들 제 스탠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게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지만 단계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뭐 부정적이라기보다 좀 비싸다라는 거를 인정하자라는 쪽입니다. 근데 그 비싸면 매매를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비싼 전체적으로 장비 중에 비싼 종목 중에 또 싼 애들은 있어.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이제는 좀 옥석 가리기도 하자. 요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밸류가 좀 낮은 애들, 밸류 매력이 있는 애들, 요런 쪽으로 좀 골라가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자, 일단 장비주, 뭐, 당연히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비주들은 우리나라 이제 셀 3사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셀 3사들의 이 장비 발주 규모가 가장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프업을 합니다. 뭐 계속 이제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장비 발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의심의 여지는 없다. 성장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변수를 생각해야 돼요. 변수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장비주를 선택할 때 좀 걸러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셀 3사를 제외하고 특히 유럽 쪽의 셀 업체들에게 발주를 많이 받은 애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유럽에 지금 셀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난립을 했거든요. 막 이것저것 막 다 난립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중에서 노스볼트를 제외하면 근데 하물며 노스볼트도 지금 제대로 된 배터리를 못 만들어요. 뭐 제대로 수율 맞춰가지고 막 달고 막 나가진 않, 대량 생산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거든요. 노스볼트도 지금 안 되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거의 다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어쨌든 자체적으로 이 배터리를 이 본토에서 생산하려는 의지를 많이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서 보조금도 많이 준다고 해서 난립을 많이 했어요. 중국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니까 수율 잘 안 나오거든. 기계만 갖다 놓고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배터리가 만드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 좀 무너지는 애들이 많아요. 브리티시 볼트도 망했잖아요. 뭐 이거 말고 뭐 유럽 애들 여러 명이 망할 겁니다. 그러면서 수주가 취소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게 되게 많았던 애들이 CSI였잖아요. CIS. CSI래. CIS가 유럽 쪽 수주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 수주 취소되는 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런 전국 공정을 하는 애들 중에서 PNT보다 상대적인 좀 탄력도가 좀 둔화된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장비주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국내 셀 3사 쪽에 매출이 많은 애들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쪽에 막 여기저기 막 이런 특히 뭐 유럽 뭐 아니면 중국 뭐 이런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애들보다는 국내 셀 3사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애들이 일단 우선순위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거나 또 다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핵심 공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를 하는 이유가 핵심 공정이잖아. 매출 비중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를 하는 게 일단 주되는 거고 장비주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국 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돈이 제일 많이 돼요. 그리고 진입 장벽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나눠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믹싱 뭐 이건 전 빼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믹싱 공정이 이제 전고체로 넘어가면 이쪽이 좀 공정상의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그 건식 공정으로 넘어가도 좀 믹싱 공정에 대한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포함을 시키긴 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것도 원래는 아니에요. 이것도 원래 진입 장벽이 엄청 높지는 않아요. 확실한 건 쿼터랑 아변이 이게 가장 높죠. 이게 절대적입니다. 이게 절대적이라 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보통 보면 그래도 우리가 진입 장벽이 그래도 높다라고 여러 공정 중에서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믹싱, 쿼터, 아변, 노칭, 자동화. 이거는 근데 진입 장벽이 높은 건 아니에요. 뒤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걸 왜 넣었는지는.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이제 핵심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장비주를 고르면 일단 요 안에서 고르세요. 요 안에서 고르고 자 그러면 뭐 이건 다 필요 없고 이건 뭐 필요 없고
진입장벽은 믹싱은 조금 높습니다. 예. 예전에는 안 높았는데 요즘 좀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쿼터 이거 엄청 높죠. 아무나 못해요. 예. 아변도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믹싱이랑 노칭이랑 뭐 이런 나머지 뭐 특히 조립공정, 화성공정 이런 거는 중국 애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중국 애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 이거는 좀 약간은 뭐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진입장벽이 높은 건 아닌데 여기는 없죠. 왜냐하면 중국 애들도 있긴 하지만 뭐예요? 아니, 수율 안 나와요. 그리고 하물며 여는 일본 애들이 콜터 같은 경우는 원래 일본이 이제 독점하고 있다가 PNT가 일본 쪽에서 그러니까 LG 엔솔 같은 거 헝가리 공장이었죠. 수율 안 나오는 거 콜터를 바꿨어요. 원래는 일본 거 쓰다가 PNT 거 썼는데 수율을 맞춰줬어요. 그때부터 PNT가 엄청나게 발주가 많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좀 압도적입니다. 이건 압도적이기 때문에 여기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하실 거면 요 안에서 하셔라. 최근에 노칭이 좀 떠오르곤 있죠. 그래서 노칭 장비까지 요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핵심 종목들은 어떤 게 있냐? 여기 핵심 종목은 어떤 게 있냐라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믹싱 공정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종목이 있죠. 예, 윤성. 근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어쨌든 유튜브에 보더라도 얘가 2차 전지 장비줄 중에서는 제일 그 검색이 많던데요. 그래서 아무튼 윤성 FNC 그다음에 TSI 여기가 이제 믹싱 공정을 하는 애들 중에서는 좀 핵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들 아시는 코트 아변은 뭐 PNT가 앞살이죠. 딴 거 할 거 없어요. CIS 필요 없습니다. CIS 필요 없고 그냥 이 PNT만 보세요. PNT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칭 공정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떠오르고 있죠. 예. DNT 그 다음에 필에너지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요? 그렇습니까? 선대인 TV에서 많이 언급을 했군요. 그러면 좀 많이 개인 투자자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겠네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그쪽이 워낙 그게 많으니까. 예. 그 차지 사실 2차 전지 쪽은 그 지분이 많으시잖아. 그쪽이 지분이 많으시니까. 그렇군요. 왜냐면 이게 유튜브 그 검색 이 트렌드나 이거 보면 장비줄 중에서는 얘가 제일 많아요. 얘가 제일 많고 최근에 얘가 많이 오던데요. 예, DNT가 최근에는 얘가 많이 떠오르고 PNT는 없더만. PNT는 없던데요. 예,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코인테크도 많더라 그래. 요렇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오고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뜨는 건 자동화예요. 왜냐하면 이런 공정에 대한 수율을 맞추는 건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요즘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동화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동화 쪽에 요즘에는 좀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동화라고 하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어쨌든 전통의 강자잖아. 예, SFA. 그래서 SFA까지도 분위기는 나쁘잖아. 근데 이거는 2차 전지도 2차 전지지만 얘는 반도체도 요즘에 증설 라인이 들어가면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SFA는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관심이 많아서 SFA도 관심권에 한번 두고 보세요. 예, 아시겠죠? 그래요? 아하. 그렇구나. 아니 그쪽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와, 그러면 진짜 영향력이 엄청 크구나. 엄청 크네. 왜냐면 이게 1, 2, 3더라고. 구글 트렌드 보니까 이게 1, 2, 3더던데요. 이게 1, 이게 2, 이게 3이던데. 음. 확실하게 그래서 주가 탄력이 다르긴 하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핵심 공정을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이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주를 좋아하진 않아요. 저를 이제 저랑 오래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소재주를 좋아하고 장비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반도체 정도는 장비주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장비주는 좀 근데 싼 건 있어. 그러니까 밸류가 싼 건 해볼 만할 것 같고 원래 저는 소재주를 더 좋아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래도 저는 제 성격에는 PNT가 더 좋긴 한데 근데 이거는 뭐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장비주를 안 해요. 확실한 거는 퍼포먼스가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하긴 하는데 아무튼 요런 애들이 그래도 핵심 공정에 있는 애들이니까 관심은 요런 애들 중에서 관심 가지시는 게 맞다. 예. 관심 가지는 게 맞다. 요렇게 봅니다. 예.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인제 여기에 좀 걸맞은 수주가 나올 거 결국에는 장비주는 수주 산업이잖아요. 수주 그러니까 얼마나 수주가 많이 나오냐가 중요하잖아, 장비주들은.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인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수주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중요하잖아. 이게 인제 이번에 또 8월 넘어가면서 인제 이 수주 관련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시장에 좀 나와 있는 것들 수주 관련해서 좀 이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또 제가 또 취합을 하고 뭐 제가 또 수정한 건데요. 요게 인제 아까 말한 이제 주력 종목들입니다. 이게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주력 종목들이 이제 수주가 얼마나 됐냐라는 거고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가 됐냐라는 거고 예. 요거 한다고 좀 귀찮았어요. 예. 요거 매긴다고 제가 좀 귀찮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상반기 대비 수주가 증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상반기 대비 수주가 얼마나 증감했는지 그게 인제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PNT라든지 CIS라든지 M+는 증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윤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인테크는 감소를 했습니다. 상반기 대비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TSI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A프로, DNT는 감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DA 테크놀로지는 증가를 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아시겠고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증가했고 감소했고는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감소했다가도 뭐 내년 상반기에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수주라는 건. 예. 근데 인제 지금 저는 이제 뭐가 인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오케이 알겠어. 그건 알겠고 그러면 지금의 인제 수주 잔고 대비 얼마나 시총이 지금 높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비주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수주 산업이니까 그럼 수주량이 얼마나 많냐, 잔고가 얼마나 많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수주 잔고가 나중에 매출로 인식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수주를 하고 그게 인제 우리 흔히 말하는 리드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수주를 발주를 받아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라인을 그러니까 깔아서 돈 받는 시기까지. 그게 인제 리드 타임이니까 어쨌든 수주 잔고 근데 이건 리드 타임이 어떻게 될지 몰라. 또 밀릴 수도 있고 뭐 다시 뭐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걸 예측은 못 하니까 그러면 장비주는 어쨌든 받아 놓은 수주는 결국에는 미래의 매출이잖아. 그럼 그 미래의 매출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지금 시총을 받고 있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인제 이걸 시총을 제가 인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PNT가 제가 자꾸 이제 앞살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수주 잔고가 1조 8천억 정도 되죠.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시총이 1조 6천억이에요. 1조 7천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수주 잔고 대비해서 여전히 시총은 좀 낮아요. 물론 이거를 절대적으로 무조건 이것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은 이 정도가 단순하게 우리가 이게 비싸고 안 비싸고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뭐 영업이익률도 중요하고 많은 게 있어요. 많은 변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수주 잔고 대비 시총이 그냥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가 저는 제가 판단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많이 쓰는데 아무튼 PNT는 편안하죠. 어쨌든 절대적으로 기술력도 진입장벽도 높고 높은데 쿼터 아변을 하고 있는 사업자고 거래처도 확실해요. 기술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수주도 엄청나게 많아. 근데 수주 대비 시총도 안정적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얘는 탄력이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안 좋아해. 안 좋아해요. 그래서 탄력은 없는 것. 만약에 가면 안정적이긴 할 것 같은데 탄력이 없어서 매력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CIS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주가 상반기보다 증가를 했어요. 한 6,90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수주 잔고인데 다만 이야기 듣지만 얘는 또 취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되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별로. 그리고 수주 잔고 대비 시총도 좀 높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쿼터나 아변을 하실 거면 CIS보다는 PNT가 더 낫다. 예. 아시겠죠? 예, 그쪽이 좀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장비주를 할 거면 제가 두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SFA 요거 이제 자동화 관련 쪽 이거는 반도체도 플러스가 돼 가지고 얘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이 얘입니다. M 플러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저평가예요. 물론 M 플러스가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아. 그래서 되게 저평가 받는 건 맞아요. 원래 마진율이 높아야 고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윤성 같은 것들이 고평가 받는 이유가 마진율이 높아요. 마진율이 높으니까 고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M 플러스는 마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영업이익률 한 8% 정도 찍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이 낮아서 저평가를 받지만 그래도 너무 저평가예요. 너무 저평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내가 신규로 장비를 하고 싶으면 저는 SFA 아니면 M 플러스입니다.
예전에는 이 M 플러스가 거래처가 SK온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장점이에요. 왜? 유럽 쪽에 중국 쪽에 막 수주를 많이 뿌려놓는 놈들이 자꾸만 수주 취소가 나오니까 에이 이러면 확실한 애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셀 3사 중에 가장 공격적이잖아요. 증설을 가장 공격적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오히려 또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M 플러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수주 잔고가 4,200억이에요. 수주 잔고가 4,200억인데 시총이 2,070억도 안 돼요. 수주 잔고 대비 굉장히 저평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M 플러스는 지금 들어서 물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보이시죠? 좀 지저분한가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신 윤성 FNC. 많은 분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시총이 PNT만큼 올라왔어요. 1조 6천억 가까이 됩니다. 1조 5천억이죠. 1조 5,600억이죠.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수주 잔고는 지금 4천억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수주 잔고 대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거 맞아요. 이거 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물론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무조건 수주 잔고가 주가의 무조건 바로미터는 아니지만 비싸고 안 비싸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주를 받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게 그러면 밸류에이션적으로 싸냐 안 싸냐를 말하면 굉장히 비싼 건 맞습니다. 예. 굉장히 비싼 거. 예. 네, M 플러스 제가 뭐라 그랬는데 제가 SK온이라고 안 그랬어요? 제가 SK라고 그랬어요. 뭐 다르게 말했어요, 제가? 혹시 삼성이라 말했나? 머릿속으로 내가 SK라고 말 안 했겠어요? SK온이라고 그랬는 것 같은데. M 플러스. 맞죠? 예.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윤성 같은 경우는 시총 대비 비싼 건 맞아. 그러니까 수주 잔고 대비 비쌉니다. 자, 그다음에 코인테크는 왜냐하면 얘는 연결 기준이니까 실적 연결 기준이니까 탑 머티리얼이랑 합쳐야 되겠죠. 연결 기준이라서. 요 두 개 합쳤습니다. 그러면 이 시총도 요 두 개 합친 거예요. 코인테크랑 탑 머티리얼즈 합친 겁니다. 한 1조 정도 되죠. 근데 수주 잔고는 보신 것처럼 3,800억이에요. 이것도 너무 고평가. 그렇죠? 이것도 너무 고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TSI는 뭐 시총 대비 적정하죠. 이건 좀 적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A 프로도 생각보다 잘 안 가는 건 보시는 것처럼 수주 잔고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얘는 또 근데 엔솔 쪽이잖아, 맞죠? 그래서 수주 잔고가 그렇게 높지 않고 수주 잔고 대비해서는 시총은 적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DNT 같은 경우, 이게 노칭 장비 하는 노칭이죠, 노칭. 레이저 노칭. 그래서 이제는 프레스는 안 하죠. 대부분 이제 레이저 노칭은 하니까. 필에너지랑 이 두 개가 이제 핵심이잖아.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서 제가 이제 이걸 잡았습니다. 시총이 5천억이 넘는데 이 수주 잔고가 1,000억이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좀 비싼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DA 테크놀로지도 시총 대비해서는 수주 잔고가 낮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서 보는 것 중에서 지금 수주 잔고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싸다라고 느껴진 거, 그냥 밸류에이션적으로 부담이 없다고 생각되는 건 저는 PNT. 그 다음에 M 플러스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되게 싸 보입니다. 싸 보이고 나머지는 별로예요. 나머지는 뭐 그냥 적당하거나 아니면 다 비싸. 요 두 개 중. 근데 PNT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묵직해요. 시장에서 이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탄력이 둔해. 그럼 저는 주가 탄력 둔한 건 별로더라고요. 근데 뭐 난 안정적인 거 좋아한다 하면 뭐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이거 선택하셔도 되고요. 저평가 있는 종목 중에 내가 한번 신규로 한번 장비주들 좀 덜 오는 거 중에 관심 가져보겠다라고 하면 M 플러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압살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거 해볼 만하다. 근데 반대로 수주 잔고 대비 좀 비싼 건 어떤 거냐라고 하면 확실하게 윤성 FNC는 비쌉니다. 이건 너무 비싸긴 해요. 약간 에코프로 느낌 나요. 좀 이거는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그 다음에 DNT. 이것도 이거 너무 커. 너무 크다. 요 두 개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코인테크도 좀 부담스럽다. 요렇게는 좀 부담스럽고 뭐 나머지는 쏘쏘하다.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릴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여러분 믹싱 공정은 진입 장벽이 없어요. 제가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믹싱 공정 자체는 어마무시한 진입 장벽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믹싱 공정 자체가 이게 예를 들어 이런 애들 특수한 애들이 아니면 절대로 못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맞아요. 믹싱 공정 막 그렇게까지 이거는 그냥 이 2차 전지 현업에 계신 엔지니어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노칭 공정 자체도 사실은 PNT가 더 잘해요. 원래 더 잘해. 근데 PNT는 노칭이 어쨌든 메인이 아니니까 부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노칭은 그래도 레이저로 넘어가면서 물론 근데 요즘에 이제 템리스잖아요. 근데 템리스를 해도 노칭은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쁘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건 역시도 전체적으로 기술 그러니까 쿼터나 그다음에 아변 대비해서 기술 장벽이 높냐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코팅장 여러분 수율은 다 코팅이랑 아변에서 다 나와요. 수율이 잡히고 안 잡히고는 그냥 기본적으로 코팅이랑 아변에서 다 나옵니다. 롤프레스에서. 거기서 다 나오지 나머지는 조그만한 차이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 그런가요? 제 말이 맞죠? 예.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현업에 계신 분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믹싱이랑 노칭 공정은 어마어마한 이 진입 장벽이 있는 건 아니고요. 명확하게 진입 장벽이 명확한 건 코팅이랑 그 다음에 롤프레스입니다. 이게 제일 공정 지리도 제일 길잖아요. 제일 길고 수율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돈도 제일 많잖아. 제일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데 중요한 건 이게 그래서 별로이기도 해요. 왜? 다 알잖아요. 그리고 너무 명확해요. 너무 명확하단 말이에요. PNT밖에 없어. 지금 해볼 만한 거.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봐요. 이것도 조금만 한번 푸시해주면 더 갈 것 같긴 한데 아무도 푸시를 안 하네요. 제가 푸시를 한다고 해서 저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진짜 선대인 TV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이거 푸시하면 훅 갈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밸류도 부담이 없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관심이 없으실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저는 근데 이거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하는데 물론 좋아한다고 제가 사진 않아요.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장비주를 그래서 종합을 하면 저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장비주를 하실 거면 SFA랑 그 다음에 M 플러스 이거를 한번 관심 가져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시만 요건 놓고